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따스한 마음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32살이죠. 대형 건설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책임감이 강하다고도 하죠. 그런 성격 덕분인지 젊은 나이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중견 제약회사 신축 현장을 담당하고 있었죠.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현장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중장비 소리, 인부들의 외침, 자재 나르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현장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죠. 연구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험구역 표시를 못 본 건지 계속 안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거기 위험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중장비 소리에 묻혔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쪽에서 자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까스로 그 여성을 밀쳐냈습니다. 자재는 제 바로 옆에 떨어졌죠. 몇 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때 처음 봤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당연했습니다. 방금 죽을 뻔했으니까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었네요. 아닙니다. 현장 표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서연은 이 건물에 입주할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습니다. 신약 개발팀에서 일한다고 했죠. 29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가끔 현장에 들렀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온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보러 온다는 걸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오늘도 오셨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미소 지었죠. 네, 궁금해서요. 우리 연구실이 될 곳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죠. 퇴근 후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연에게 끌렸습니다. 서연은 똑똑했습니다. 차분했죠. 하지만 자기 신념에 대해서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런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현장 옥상에서였죠.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민준 씨.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죠.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서로가 운명이라고 믿었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죠. 민준 씨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과묵하세요. 하지만 따뜻한 분이죠. 어머니는 다정하시고요. 걱정되네요.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죠. 당연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서연의 가족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서연 씨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요? 좀 무뚝뚝하세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정하시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날 서연은 조금 더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투자 실패 이야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사업 실패하셨어요. 많이 힘들어 하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러세요? 언제요? 한 25년 전쯤이요. 제가 어렸을 때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말입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3주 후 토요일이었죠. 강남의 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떨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좋은 분들이었으니까요.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일시였죠.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양복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도 계속 고쳐맸죠. 민준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강태수, 제 아버지입니다. 61살이셨죠.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영희도 분주했습니다. 선물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모습이 우아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가는구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웃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죠. 서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곧 오겠지?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죠.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났죠. 어서 오세요. 부모님은요? 바로 오실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죠. 키가 크고 인상이 강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연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강태수? 서연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었죠. 내가 여기 왜 나와 있어? 제 아버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박정호. 설마 이 집안과 박정호.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죠. 두 분이 아는 사이였다는 겁니까? 아버지?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죠. 계속 제 아버지를 노려보고만 계셨습니다. 앉으시죠. 일단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 이 사람 옆에? 박정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25년 만이구만. 강태수. 아직도 그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네. 무슨 말씀을? 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가 가로막았죠. 닥쳐.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봤죠. 서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저를 쳐다봤죠. 내가 강태수 아들이야? 네, 그렇습니다만. 박정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죠. 서연아, 우리 간다. 아버지,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말하지 마. 이 사람들과는 말도 섞기 싫어. 박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제 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박 사장님,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박정호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안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죄요. 우리 집사람 죽게 만든 집안 말이요. 충격이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저희 집안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내가 언제 일부러 그랬소? 나도 피해자였단 말이오. 피해자? 내가? 박정우가 비웃었습니다. 내 돈 3억을 날려먹고 피해자라고? 그 돈이면 집사람 치료할 수 있었어. 하지만 당신 때문에 다 날렸지. 그리고 집사람은 죽었고 3억? 25년 전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는 건 알았습니다. 실패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죠. 나도 파산했소. 우리 가족도 뿔뿔이 흩어질 뻔했단 말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박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팔을 잡았죠. 가자, 서연아. 아버지,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듣지 않았죠. 서연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정우가 멈췄죠. 서연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과거? 박정우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내게는 현재야. 매일 아내 없이 사는 게 고통이거든. 그 고통을 준 사람 아들과 내 딸이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저희도 마찬가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요. 당신네 집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계셨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붙잡으셨습니다. 가십시다, 여보. 두 분은 먼저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박정우도 서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저 혼자 남았죠. 테이블 위의 음식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이었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죠.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연을 사랑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방에 계셨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생각뿐이었죠. 서연은 지금 어떨까요? 울고 있을까요? 저처럼 잠을 못 이루고 있을까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죠. 민준 씨, 미안해요. 아버지가 너무 화나 계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서연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5년 묵은 원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셨죠.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제대로 읽고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죠. 앉아라.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죠. 어제 일은 정말 뜻밖이었구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박정우 딸이었다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아버지,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죠.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작은 건설사를 운영했다. 내가 7살 때였지. 기억납니다. 사업이 잘 됐어. 직원도 20명쯤 됐고 그때 큰 프로젝트를 따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지. 그래서 투자자를 찾았어. 박정우가 그때 나타났단다. 그분이 투자하신 거군요. 그래, 3억을 투자했지. 당시엔 큰 돈이었어.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힘든 기억인 게 분명했죠. 프로젝트가 시작됐어. 모든 게 순조로웠지. 그런데요? 협력업체 대표가 돈을 빼돌렸단다. 회사 계좌에서 몰래 빼내 달아났어.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잘못하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부도났어. 박정호의 투자금도 날아갔지. 나도 파산했고, 그럼 아버지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죠. 대표는 나였어. 관리 책임이 내게 있었지. 박정호가 날 원망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그만하자, 민준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안과는 안 돼. 박정호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컸죠. 제 인생입니다. 서연이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뭘 알아? 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 집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이사를 몇 번이나 다녔는지 기억해? 다 그 때문이야.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죠. 자주 이사 다녔습니다. 전학도 여러 번 갔죠.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연 잘못입니까? 서연도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으니까요. 다시는 그 애 만나지 마라.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서연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요. 서연은 아버지와 둘이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정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죠. 서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박정호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보고 계셨죠. 아버지,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박정호가 돌아봤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가 있어라. 아버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것 없어. 그 집안 사람과는 안 된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 박정호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해? 그 집안 사람이야. 아버지는 왜 이러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 과거에 묶여 살 수 없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박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알아요. 병으로. 치료비가 없어서야. 박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서류를 내던졌죠. 강태수한테 투자한 돈만 있었어도 엄마는 안 죽었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니었죠. 아버지가 술 드실 때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잘 키워달라고 했어. 행복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원수 집안 사람한테 널 보내? 박정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책상에 기댔죠.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하겠니? 미안하다고밖에 못해. 서연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박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 박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가 너무 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라.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죠. 문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안 된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서연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물이 났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도 우리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사랑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만해라, 민준아. 아버지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셨죠. 너 그 애 때문에 우리 버릴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그 애를 포기해라. 좋은 여자 많아. 하지만 저는 서연 말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용없었죠. 박정호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죠. 현장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과 만났습니다. 공원이었죠.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25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아버지한테 들어보셨어요? 네, 대충은 들었어요. 협력업체 대표가 돈을 빼돌렸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증거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 아버지가 정말 피해자였다는 증거요. 25년 전 일인데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옛 직원들을 찾아보자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일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았죠. 그러던 중 한 사람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최동혁. 당시 격리부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동혁 부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강태수 사장님 아들 강민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민준이?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구나. 최동혁의 목소리가 반가워졌습니다. 부장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25년 전 회사 일에 대해서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래, 만나자. 최동혁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으로 갔습니다. 최동혁이 사는 곳이었죠.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동혁이 나왔습니다. 60 가까이 돼 보였죠.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어서 와라. 최동혁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부모님들의 반대까지요. 최동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당시 일에 대해 알고 싶은 거구나. 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최동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내가 격리부장이었으니까 잘 알지. 그때 일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동혁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25년 전이구나. 참 오래됐네. 기억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있겠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야. 최동혁이 말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잘 나가고 있었어. 강 사장님은 정직한 분이셨지.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셨고 협력업체 대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김용식이. 최동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망했지. 정확히 무슨 일이었습니까? 김용식은 우리 협력업체 대표였어. 자재 납품을 맡았지. 강 사장님은 그 사람을 믿었어. 최동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호 사장이 투자한 3억이 회사 계좌로 들어왔어. 프로젝트 자금이었지. 그런데요? 김용식이 강 사장님 도장을 위조했어. 그리고 그 돈을 빼돌렸지.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빼돌렸습니까? 거의 다 2억 5천쯤 됐을 거야. 그럼 아버지는 피해자였지. 완전히. 최동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 김용식은 그새 도망갔고 프로젝트는 중단됐지.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박정호 사장도요? 그렇지. 그분이 제일 많이 투자하셨으니까. 하지만 돈이 없었어. 회사는 부도났고 최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사장님도 파산하셨어. 집도 날리고 차도 팔았지. 정말 힘든 시기였어.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김용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지. 하지만 못 잡았어. 해외로 도망갔나 봐. 지금은요? 최동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쯤 죽었다고 들었어. 어디선가 병으로. 막막했습니다. 진범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까? 증거는 없습니까? 당시 기록이나 다 없어졌어. 회사가 정리되면서 서류들도 폐기됐지. 최동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증언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증언한다고 박 사장이 믿을까? 최동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구두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때 최동혁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요? 당시 은행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김용식이 돈을 빼돌린 흔적 말이야. 어떻게 찾습니까? 은행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돼. 25년 전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그리고 민준아. 최동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도 박 사장님께 미안했어. 내가 격리부장이었잖아. 더 빨리 발견했어야 했는데. 최동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용식이 돈을 빼돌리는 걸 몰랐어. 도장 위조인 줄도 몰랐지. 내 불찰이야. 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용식이 교묘하게 숨긴 거죠. 그래도 최동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님 부인이 돌아가셨다며? 그것도 내가 더 조심했으면. 부장님,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최동혁을 위로했습니다. 이분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최동혁의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생각했죠. 은행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25년 전 기록이었으니까요.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됐어요? 증언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피해자였어요. 저는 최동혁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럼 이제 증거만 찾으면 되는 거네요. 네, 은행 기록을 찾아볼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해야겠어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있어서 힘이 났죠. 며칠 후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버지 회사가 거래하던 은행이었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기록 말씀이시죠?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났을 텐데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했죠. 매일매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다행히 마이크로필름에 일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오셔서 확인하시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줬죠. 여기 보시면 당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25년 전 거래 내역이었죠.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같은 날 여러 번 이체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김용식 명의 계좌로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들을 비교해보면 다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평소 서명과 달랐죠. 네,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증거를 말입니다. 이걸 공식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는 즉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제 이걸 부모님들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았어요. 증거를. 정말요? 서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서연 씨, 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유품 중에 혹시 당시 일기나 편지 같은 게 없을까요? 일기요? 서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시선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 사장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실 목소리니까요.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찾아볼게요.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죠. 민준 씨 찾았어요. 정말요? 엄마 일기장이요. 오래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읽어봤는데 민준 씨가 맞았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다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오래된 공책을 꺼냈죠. 이게 엄마 일기예요.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서연이 펼쳤습니다. 25년 전 날짜였습니다. 여기 봐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글씨는 가늘고 여렸습니다. 서연 어머니의 필체였죠. 오늘 남편이 많이 힘들어한다.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났다고. 3억이 날아갔다.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이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계속 읽었죠. 하지만 강태수 사장님도 파산했다고 한다. 그분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남편은 화가 많이 나 계신다. 이해는 하지만 조금 안타깝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더 있어요. 서연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강 사장님이 편지를 보내셨다. 사과의 편지다. 진심이 느껴진다. 고의가 아니었던 것 같다. 협력업체 사람이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편지.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이 편지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서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혹시 버리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버지는 옛날 것들을 잘 안 버리세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재에 있을 거예요. 오래된 서류들을 거기 보관하시거든요. 찾아볼 수 있겠어요? 해볼게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이 제게 전화했죠. 민준 씨 찾았어요. 편지요? 네. 아버지 서재 오래된 서류함에 있었어요. 정말요? 그런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편지가 여러 통이에요. 민준 씨 아버지가 계속 보내신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편지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데요? 사과문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쓰신 것 같아요. 서연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께 제 불찰로 사장님께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사장님 부인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없어 더 괴롭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죠. 다음 편지요. 서연이 계속 읽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편지들을 보관하셨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 씨 아버지가 고의로 한 게 아니란 걸요. 그럼 왜 분노를 풀 곳이 필요했던 거겠죠? 서연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을 어디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박정호의 마음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은 누군가를 원망해야 견딜 수 있죠. 한편 저도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김용식에 대해서였죠.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옛거래 기록들을 찾아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김용식의 불법 거래 흔적을요. 여기 보세요. 법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용식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여러 번 이체했어요. 모두 같은 날이에요. 이게 증거가 됩니까? 충분합니다. 명백한 횡령이죠.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동혁의 증언, 은행 기록, 어머니의 일기장, 아버지의 편지들, 그리고 김용식의 범죄 증거까지. 이제 이 모든 걸 부모님들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서연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였죠. 다 모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류들을 펼쳐 보였죠.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야 해요. 어떻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함께 자리를 만들어야죠. 양가 부모님 모두요. 하지만 만나주실까요? 설득해야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냐?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들어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셨죠. 민준아, 일어나라. 들어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얘야, 왜 이러니? 어머니, 제 인생입니다. 서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긴 한숨이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피해자였다는 증거요.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죠. 최동혁의 증언, 은행 기록, 김용식의 범죄 증거까지. 아버지는 조용히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아버지가 쓰신 편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박 사장님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박 사장님이 25년간 보관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보시더니 눈을 감으셨죠. 이걸 아직 가지고 계셨단 말이냐? 네, 아버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죠. 박정호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네, 어머니 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서연 어머니의 일기 내용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병원비를 보내드리려고 했어. 어머니, 우리도 파산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 하지만 할 수가 없었지. 어머니가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25년 동안 그게 마음에 걸렸어. 죄책감이 들었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박 사장님을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죠. 알겠다.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한번 만나보마.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도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서연에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요. 서연은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호는 책을 보고 계셨죠. 아버지, 왜? 이것 좀 보세요. 서연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정호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시더니 얼어붙으셨죠. 이게 엄마 일기예요. 25년 전 거요. 박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죠. 남편이 화가 많이 나 계신다. 이해는 하지만 강 사장님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강 사장님이 고의로 한 게 아니란 거리요. 집사람이. 박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강 사장님을요.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증거도 다 찾았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서연은 제가 찾은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듣고 계셨죠. 아버지도 사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거요. 편지들을 25년간 보관하셨잖아요. 박정호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지. 그럼 왜? 하지만 너희 엄마는 돌아가셨어.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그 고통을. 서연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놓으세요, 아버지. 엄마도 원하실 거예요. 박정호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알겠다. 만나보마. 박정호도 결국 승낙하셨습니다. 날짜를 정하기 전이었습니다. 우연한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죠. 저도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있으시니 혼자 보내기 불안했거든요. 괜찮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따라갔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아버지는 더 놀라셨습니다. 박정호도 우리를 봤죠.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박 사장님,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인 문병 왔네. 박정호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죠. 저기,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박정호가 망설이셨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셨죠. 커피나 한잔 합시다. 우리는 병원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았죠. 저는 자리를 피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셨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나도 그렇네. 박정호가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건 없어. 압니다. 제가 얼마나 큰 피해를 드렸는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장님 부인, 돌아가셨다며. 박정호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 불찰이었습니다. 김용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 박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죠.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장님 부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강 사장, 네, 자네도 많이 힘들었겠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신 것 같았죠. 파산했다며, 집도 날리고. 네, 자네 아들이 어렸을 때였을 텐데. 박정호가 저를 봤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7살이었나? 그렇습니다. 힘들었겠어. 아버지로서. 박정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박 사장님, 아버지가 박정호를 봤습니다. 편지 받으셨습니까? 편지, 제가 보낸 편지들 말입니다. 박정호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받았네. 답장을 안 하셔서 답장할 수가 없었어. 박정호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지. 하지만 자네 편지를 읽으면서 알았어. 자네도 피해자라는 걸.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내 아내는 죽었는데 자네를 용서한다는 게.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것 같았어. 압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가족을 고생시켰으니까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대화였죠. 아이들은 박정호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나?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 서연이도 자네를 많이 좋아하더군. 박정호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딸을 빼앗기는 기분이야. 빼앗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정호가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가족이 되는 거지.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한 게 느껴졌죠. 아버지와 박정호 사이의 벽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스했죠. 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 좋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박 사장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우리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피해자였어. 김용식 그 사람 빼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다음 주 토요일. 네, 박 사장을 만나자고 해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응, 이제 그만 놓아야겠어. 25년은 너무 길었다. 저는 즉시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죠.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개인 룸을 예약했죠. 저와 서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준비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떨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곧 부모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요.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인사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셨죠. 오랜만입니다. 아버지가 박정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박정우가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박정우도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짧지만 정중했죠. 오늘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먼저 최동혁의 증언서였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작성해 주신 거였죠. 이분은 당시 우리 회사 경리부장이셨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김용식이 돈을 빼돌렸다는 것도요. 박정우가 서류를 읽으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다음은 은행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거래 내역입니다. 김용식 계좌로 여러 번 돈이 이체됐습니다. 모두 위조 서명으로요. 아버지도 이 자료는 처음 보시는 거였습니다. 놀라신 표정이셨죠. 이게 네 아버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은 김용식의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김용식은 그 후로도 여러 번 사기를 쳤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셨죠. 강 사장, 네, 자네가 정말 피해자였구만.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일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쓰신 거요. 박정우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죠. 여보, 박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인을 부르는 말이었죠.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 사장님도 선한 사람 같았는데 박정우가 읽으셨습니다. 집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버님,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강 사장님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요. 박정우가 일기장을 덮으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편지들이었죠. 아버지가 박 사장님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박 사장님이 25년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버릴 수가 없었어. 왜 보관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사장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 박정우가 대답하셨습니다. 사과가 진짜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인정하기 싫으셨던 거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맞다. 박정우가 딸을 봤습니다. 화를 풀 곳이 필요했어. 엄마를 잃은 슬픔을 어디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박 사장님, 네, 사실 저도 박 사장님 부인께 죄송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병원비를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파산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죠. 그러셨습니까? 박정우가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빚에 쪼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5년 동안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그때 제가 도와드렸다면 부인께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 사장님, 박정우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건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잘못은 김용식 그놈이 한 거예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강 사장도, 이 사장님도,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박정우 앞으로 가셨죠.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 사장,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 책임입니다. 사장님 부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정우도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으키셨죠. 이제 그만 일어나시오. 박 사장님, 나도 미안하오. 자네도 피해자인 걸 알면서도 원망했소.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25년이란 시간이 흘렀소. 이제 그만 놓아줍시다. 박정우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하지 않겠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계셨죠. 두 분은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25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저와 서연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박정호가 웃으셨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우리 딸 잘 부탁하오. 강 사장, 제 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 사장님,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5년의 이야기를요.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눌 수 있었죠. 민준이가 참 잘 키웠군. 박정우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도 훌륭하게 컸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기대되는군.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모두 웃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잘했다.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거라.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박정호도 서연을 안아주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날 밤 서연과 통화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양가 부모님들은 자주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5년의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셨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박 사장이 참 좋은 사람이더구나. 그러시죠? 응,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아쉬워하셨습니다. 25년을 원수처럼 지냈으니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박정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서연이 전했습니다. 강 사장이 성실한 사람이더라. 우리 사위감으로 손색 없어. 드디어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봄이었죠.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준비 과정도 행복했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이 함께 예식장을 둘러보셨죠. 서로 의견을 나누시며 웃으셨습니다. 이 꽃이 예쁘지 않나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박정호는 서연 어머니를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을 혼자 사셨죠. 서연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자주 찾아뵙죠. 제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서연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었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강민준입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서연이와 결혼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부족하지만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묘비에 절을 올렸습니다. 깊은 절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피해자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화창했죠.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왔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죠. 긴장하지 마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너야. 당당하게. 네, 아버지.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입장할 시간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버질로드가 보였습니다. 끝에 서연이 서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천사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였죠. 단상에 올라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와 함께였죠. 박정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제 옆에 섰습니다. 박정우가 서연의 손을 제 손에 얹어주셨죠. 잘 부탁하네. 네, 장인어른.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와 박정우가 함께 단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잠깐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놀랐죠. 25년 전 박정우가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큰 피해를 봤죠. 그 때문에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강 사장을 25년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어받으셨습니다. 저도 25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박 사장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으니까요. 하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바꿔놨습니다. 박정우가 저와 서연을 봤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우리를 화해시켰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요. 두 분은 서로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입니다. 박정우가 아버지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 사돈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울고 있었죠. 아버지와 박정우가 내려가셨습니다. 식이 계속됐죠. 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약도 했습니다. 신랑 강민준 씨, 신부 박서연 씨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박서연 씨, 신랑 강민준 씨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죠.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섰죠. 다들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우가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사진 액자였죠. 서연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가네. 박정우가 사진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고 싶었지?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박정우가 사진을 들어 올리셨죠. 같이 찍자. 당신도 가족이니까.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서연 어머니도 함께한 가족 사진이었죠. 저는 사진 속 어머니를 봤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죠. 최동혁도 오셨습니다. 축하한다, 민준아. 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증언해준 보람이 있네. 최동혁이 웃으셨습니다. 아버지와 박정우가 최동혁을 보셨습니다. 동혁이, 아버지가 반가워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세 분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죠.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네. 박정우가 최동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피해자였는데 원망만 했지. 아닙니다, 사장님. 다 지난 일입니다. 피로 연장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대화하고 계셨죠. 웃으시면서요. 기적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25년간 원수였던 분들이 이렇게 친해지시다니. 사랑의 힘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분들을 바꿨어요.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을 배웅했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절을 올렸습니다. 잘 살아라, 민준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연도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박정우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알았지? 네, 아버지. 우리는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꽃가루가 날렸죠. 차에 올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죠.
차가 출발하기 전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죠. 양가 부모님들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함께 서서요. 아버지와 박정호가 어깨동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처럼요. 저 모습 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친구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민준 씨,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죠.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긴 키스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지는 유럽이었죠. 차창 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하지만 동시에 두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25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녀왔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들은 즐겁게 들어주셨죠. 이제 우리도 같이 여행 갈까? 박정호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 그래, 가보자고. 두 분은 여행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어머니들도 가까워지셨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시장 갈래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김장도 같이 담가요. 두 분은 웃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증오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과거에 묶이게 만들죠. 하지만 용서는 자유를 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죠. 25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증명하셨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뵀죠. 번갈아 가면서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박정우가 계셨습니다. 아, 왔구나. 박정우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왜 계세요? 아, 강 사장하고 바둑 두고 있었지. 아버지와 박정우가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자주 만나시는 모양이었죠. 또 졌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하하,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았어. 두 분은 편안했습니다. 진짜 친구가 되신 거였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네 분의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요. 민준아, 서연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네, 박 사장이라는 좋은 친구를 얻었어. 25년을 원수로 지냈는데 이제 보니 참 좋은 사람이더구나. 박정우가 웃으셨습니다. 나도 그래. 강 사장 같은 친구가 있어서 든든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돈을 만나다니. 저와 서연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행복했죠? 아, 그리고 말이야. 박정우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산소에 같이 가자. 네, 강 사장도 같이. 인사 좀 드리게. 아버지가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지.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연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깊이 절을 올리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태수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불찰로 사모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었죠. 강 사장, 박정우가 말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하셨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을 잘 돌보겠습니다. 친구로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절을 올리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서연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용서했어요. 우리는 산소 앞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보, 봤어? 박정우가 묘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나도 좋은 친구 생겼고. 박정우가 웃으셨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호는 25년간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자유로워지셨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모든 게 고맙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서연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임신한 것이었죠.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손주가 생기다니 어머니들이 환호하셨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 아버지들도 즐거워하셨죠. 남자아이면 제 아버지 성함을 따서 짓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면 장인어른 부인 성함을 따서요.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당연한 겁니다. 두 분 모두 저희 은인이시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병원에 모이셨습니다. 함께 기다리셨죠. 괜찮을까? 박정호가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며느리 강한 아이야. 아버지가 위로하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딸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환호했습니다. 저는 분만실로 달려갔죠.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죠. 수고했어요. 제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봤어요? 네, 정말 예뻐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죠. 이름은 뭐로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지혜. 어때요? 장모님 성함이셨죠? 좋아요. 할머니처럼 지혜롭게 자라길 바라요. 우리는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죠. 손녀입니다. 이름은 지혜예요. 박정호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죠. 지혜, 여보, 우리 이름이네. 박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아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할 것입니다. 4명의 조부모님이 모두 사랑해 주실 테니까요. 원망과 증오 대신 사랑과 화해 속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두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4분의 조부모님은 손녀를 무척 아꼈죠. 주말마다 두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지혜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우리 손녀 그림 정말 잘 그리네. 아버지가 칭찬하셨습니다. 저도 보여줄래? 박정호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지혜는 두 할아버지 사이를 오가며 그림을 자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손녀를 돌보고 있었으니까요. 민준 씨, 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잘했죠? 당연하죠. 포기하지 않아서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우리 가족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4분의 부모님과 지혜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도, 오해도, 원망도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의 미래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죠. 지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별들 뭐예요? 저건 할머니야. 하늘나라 할머니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정말요? 응. 할머니가 우리 지혜를 많이 사랑하실 거야. 지혜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혜예요.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너희들 모두 사랑한다. 행복하렴.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아니, 해피엔딩이 아니라 해피 비기닝이었죠.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과거의 상처도, 깊은 원망도, 오랜 오해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것처럼요. 용서는 약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강자의 선택입니다. 증오를 놓아버리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자유를 얻는 승리죠. 그리고 사랑하세요. 진심으로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듯이 말입니다.